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8일 와싱턴 소리 존킴 TV 바로 시작합니다. 와싱턴 소리 TV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들 위한 방송입니다. 그날의 핫한 이슈만을 선택을 해서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투표용지가 없어서 50%밖에 발행을 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참정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몇 시간을 대기했다가 그냥 집으로 되돌아가는 초유의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올째 2030 젊은 세대들이 여당과 야당, 좌우를 떠나서 젊은 세대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960년 이승만 정권 때 부정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를 야기시켰어요. 그 이후에 2030 젊은이들이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엄청나게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육상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어제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건 전말을 밝히기 위한 검사와 경찰의 합동 수사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그러면서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않다. 이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어서 국회를 향해서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것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관위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구성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 입법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는 지난 3일보다 더 강경해졌습니다. 어제는 매우 큰 유감이라면서도 선관위에
자정 노력에도 방침을 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에 관한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을 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서 강효정 수석 대변인은 선관위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적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관위는 스스로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를 향한 이 대통령의 강한 언급과 비교하면서 선택적인 분노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은 지난 5일에 철근 누락부터 스타벅스까지 5만 가지 전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부족 사태를 향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공익광고스러운 말씀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선택적 분노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은요, 그야말로 이 초유의 사건, 선관위의 변명을 듣자면은 이게 도대체 변명인지, 무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오만방자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해서 지 멋대로 말을 하는 건지, 이런 파렴치한 그야말로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훼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혀 반성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안이한 태도, 무성의한 발언, 마침내 2030 젊은이들이 구국의 일념으로 지난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로 야기된 4.19 이후에 근 66년 만에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2030 젊은이들은 우리들이 나선 것은 좌우를 떠나서 여당과 야당은 이것을 이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그리고 후원금 같은 것도 우리는 한 칼에 거절하겠다. 우린 돈도 필요 없고 후원금도 필요 없어. 오로지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사태로 우리의 참정권을 박탈시킨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오만방자고 이런 나태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 선거관리위원회, 엄정한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길거리 나섰습니다. 이들의 2030 세대들의 외침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들의 참정권을 박탈시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투표용지를 50%밖에 발행하지 않았다? 왜 50%밖에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를 낱낱이 자세하게 밝혀라. 그리고 분노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속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2030 젊은이들이 외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유권자들이 투표용지가 없어서 자신들의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처음이에요. 선관위의 변을 빌리자면은 50%
정도밖에 투표율이 없을 것 같아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해야 50%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50% 정도밖에 발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변명이라 그것도 입이라고 말이죠. 예? 똥꾸랍니까? 빵꾸랍니까? 더군다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을 내고 있는 그 세금을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120%의 선거 자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50%밖에 투표용지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70% 그걸 꼭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 성관이 순이 아주 그야말로 말이죠. 막말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도선생이 따로 없어요. 응?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으로 100% 투표용지를 발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밖에 발행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50% 투표율을 예상하고 50%밖에 발행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그러니 보수 진영에서 전 국무총리 황교안 씨를 비롯해서 많은 보수 진영에서 부정선거 운운하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운운하고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싶어서 그러한 작태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이처럼 나태하고 오만방자한 무능하다 못해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타성에 젖어 있는지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야말로 타성에 젖어 있는 조직이었는지 지금껏 이들이 보여준 형편없는 수준 미달의 능력, 수습 의지에 비춰본다면은 문자 그대로 딱 두 낱말 해체 이외에는 적당한 문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강력한 계획이 없이는 이들의 행태를 미루어 진단한다면은 민주주의의 근간과 근본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나태한 선관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그동안에요. 지나간 선관위의 이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몇 해 전에 소쿠리 투표 등 생각나십니까? 투표한 것을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화면을 통해서 못 보셨습니까? 소쿠리 투표 등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서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또한 이 선거관리위원회들은 자신들의 자제들을 낙하산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을 했어요. 자신들의 자녀 특혜 등 내부 시스템도 아주 허술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때로 생각됩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선거관리위원회들의 행태에 대해서 엄청나게 못마땅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선관위는 독립 헌법기관이에요. 독립적으로 조직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들을 넘볼 수도 없거나 조사나 국정조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말하자면은 선관위가 독립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회나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말하자면 감시 견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독립기관이라는 한 가지 특혜 때문에 자신들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지 않고 자칫 스스로 조사를 했어요. 그 형식에 치우친 거죠. 자신 스스로 조사를 했으니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형사 민사상 죄를 지었어도 처벌받지 않아요. 왜? 검찰과 경찰 조사도 받지 않거니와 또 국정감사라든가 정부의 거기서 벗어나 있었어요. 아주 특혜 중에 아주 특혜죠. 독립기관이라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이들은 지금까지 특혜를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선관위의 그동안의 오만방자하고 일이 얼마나 나태했는지 해이한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이들의 행태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의 신뢰도에 완전히 불신을 자초했다. 이번 일 계기로 해서 선관위원장은 사퇴한다고 그랬죠. 사무총장도 사퇴한다고 했죠. 사퇴하면 다 합니까? 사퇴한 것으로 모든 것이 무마될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 사퇴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일단락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이번에 국정감사를 받을 것이며 국정감사로 또 그것도 모자라요. 여야의 결정으로 특검을 설치해서 특검을 임명을 해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받게끔 해야 돼요. 모든 비리가 낱낱이 밝혀져야만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대응을 했죠. 국회에다가 전원했어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낱낱이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선관위에 대한 엄격한 국회의원들의 중심이 돼서 국정감사와 검찰과 경찰들에게 조사와 수사를 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아주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툭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내란 특검 외쳐왔잖아요. 김건희 특검, 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이 초유의 투표용지를
50%밖에 발행하지 않아서 참정권의 유권자들이 몇 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지쳐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 이런 초유의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특검을 설치해야죠. 특검을 지시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럴 때 특검을 설치하자면 뭐를 특검을 설치합니까? 예? 아주 아쉬워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제는 중체에 대한 이 사건을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음에도 비춰볼 때 왜 특검을 통해 수사하라는, 특검을 설치해서 수사라는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특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히라고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정권을 훼손한 선거관리위원회, 그야말로 여러 신문들의 사설들은 해체해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모든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이든 보수파 언론이든 주장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투표용지가 없어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나태하고 무능하며 무책임한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신성 불가침 그런 조직이었어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누렸어요. 어떠한 대통령들보다도 더 특혜를 누린 거예요. 에? 여당과 야당은요, 더불어민주당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떠한 공모술수라든가 얄팍한 그러한 생각으로 자신의 당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그러한 무모한 짓은 이번 일만큼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좌우를 떠나서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을 떠나서 이 초유의 사태를 중립적인 검찰을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외신을 전해드립니다. 자, 마침내 이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과의 삿바싸움 비슷하게 끌렸다 끌려줬다 주거니 받거니 성과가 있다 없다,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됐다, 그게 지금 한 달째 계속되고 있어요. 아주 듣기도 좀 사실은 지겹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도 낙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MOU 양해각서
체결하지 못했잖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전쟁을 끝내길 원하죠. 오는 11월 중간 선거도 의식을 해야 되겠고, 유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고, 또 이 미국의 모든 식료품 가격들이 오르고 있잖아요. 미국인들이 대단히 지금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무리 개성이 뚜렷하고 소신이 강하다 하더라도, 또 국민들이 지지를 의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미국의 국민들이 살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버티기가 힘들겠죠. 전쟁을 빨리 다시 새로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 말 맞다 일주일 만에 결판 내리든가, 아니면은 빨리 전쟁을 끝내서 휴전을 하든가, 양해 각서에 사인을 함으로 해서 전쟁을 마무리하든가 말이죠. 근데 그 이란 친구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양보를 할 듯 하면서도 끝까지 고농축 우라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거 다 좋다 이거예요. 호르무즈 해협 그것도 빨리 봉쇄를 풀어야 되고,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란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핵을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딜레마예요. 이것 때문에 아직도 양해 각서에 사인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이건 미국의 하원에서 의회 승인 없이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행정 권력으로 전쟁을 다시 할 수 없다. 이거 통과시켰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민주당 주도의 결의안이 있었습니다만은 공화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봐서는 배신자가 나타났어요. 공화당의 4명의 하원 의원들이 합세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이란을 공격 못한다 이러고 있어요.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해당의 결의안은 찬성이 215표, 반대가 208표로 가결됐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7표 차로 가결됐지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 중에서도 반은 이란을 말을 안 들면 강력하게 공격을 해라.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불과 한 7, 8표 차로 가결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더 봐야 되겠죠.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분노했어요.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를 방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전쟁 행위를 할 수 없다. 상원과 마찬가지로 하원도 공화당이 민주당과 근소한 차로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에 가세하면서 결의안이 통과된 거예요. 하원에서는 이란전 개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고난을
제한하기 위한 결의안이 3차례나 부결됐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인 공화당이 배신자가 나타나서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속한 공화당에서 4명의 의원이 민주당과 합세해서 의회 승인 없이는 전쟁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몹시 지금 심정이 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화나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보수 쪽에 가까운 언론이에요. 미국의 보수 성향의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로 지칭하면서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국 보수 인사 2명의 주장을 온라인에 실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보수 진영의 의원들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거기다가 이 특검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 공유의 기밀정보 공개, 그래서 이런 것을 거론하면서 현재 한미동맹이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미 행정부뿐 아니라 한국이 강경 좌파 정부의 무모함과 씨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공소취소 특검 법안 논란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법을 막 뜯어고치는 것, 이러한 행태는 장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아울러서 이 미의회 의원들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통로의 확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정권은 전혀 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 요청을 한 칼에 거절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이 의원들이 강력히 이재명 정권을 비난하면서 이재명 정권은 미국보다는 중국과의 친화적인 정책을 쓰고 있으며 북한에도 화해의 손짓을 하고 있는가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에 대해서 조금도 비난하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정권은 강경 좌경화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기난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어요. 이 미국의 의원들은요, 미국은 한국에 많은 친구들과 동맹들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들과의 친구가 아니다. 우리 미국과 친구가 될 수 없다. 이렇게까지 거침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국은 한국에 많은 친구와 동맹들을 두고 있지만은 그들은 민주당 안에 있지 않다면서 워싱턴이 각성할 때까지 한국 국내 자유와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끝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동안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며 작살의 씨앗을 낼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4년이 흐르고 있어요.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많은 땅을 뺏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땅을 공격했어요. 많은 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앞세워서 2달째 러시아에 뺏긴 땅보다 더 많은